안녕하세요. 오늘 북 콘서트 진행을 맡은 똑똑도서관 관장 김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예, 올 초에 진행했던 천재적인 두뇌와 함께 그리고 자폐성 장애를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드라마잖아요. 예, 그럼 모르고 지금 발을 그냥 이렇게 같이 하신 거란 말씀이세요? 예. 중간에 이제 고래가 연상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상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 네 분의 작가님과 우리가 조금 더 희망적인 그리고 더 살기 좋은 어떤 사회를 상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옆에서 이렇게 제가 재즈를 같이 들어보니까 같이 신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완벽하게 북과 콘서트가 같이 이제 있는 공간인데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북 콘서트 내내 이렇게 호흡을 맞춰줄 어쿠스틱 팝 밴드 하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박수든 뭐든 틀린 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또 더 정교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퓨전 재즈와 그리고 팝을 연주하는 밴드인데요. 오늘 북 콘서트를 위해서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였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새롭게 구성되는데 밴드 하루는 아침과 저녁의 시간의 흐름에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음악에서 발견하고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생기 있게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오늘 결성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북 콘서트를 더욱더 생기 있게 밝혀주실 밴드 하루의 멤버 그래도 한 분 한 분 성함을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곡 계속 연주해달라는 의미에서 더 큰 박수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더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컬 유하라님입니다. 피아노 양지현님입니다. 기타리스트 노재님입니다. 그리고 베이시스트 백인철님입니다. 네, 오늘 결성된 하루가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이제 해체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 들려드리는 거고 이렇게 네 분이 모이시는 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개관 25주년 맞이한 송파구 방위복지관에서 개최하는 장애 인식 개선 북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송파구 방위복지관은 2018년부터 내 친구 축복이를 시작해서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5권의 장애인 인식 스토리북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인데요. 스토리북은 친구, 그리고 가족,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사 등 장애인과 행복한 인연을 맺는 20분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네 분의 작가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지금 속으로는 긴장되어가지고 지금 아마 흔들릴 건데 네 분의 작가님을 모시고 4인 4색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는 같은 세상 이야기 속으로 저와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북 콘서트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 자리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 스토리북 같이 삽시다에서 만남이라는 글을 쓴 송파 K치과 원장 김미애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K치과병원 김미애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작가님은 복지관 개관과 동시에 25년 동안 복지관 치과실 진료 봉사자로 지금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고 계시고요. 치과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경험한 소중한 만남을 글로 이제 표현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그림과 좀 잘 어울리세요? 네, 그림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스토리북 같이 보는 세상, 같은 세상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너는 나의 길을 쓴 추종희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수종희입니다. 스토리북에서는 장애로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셨고 그런 노력을 고스란히 담아주셨다고 합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큰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 드릴 분은 장애인 컴퓨터 강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네, 황병순 작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가님은 자폐성 장애 아들이 컴퓨터를 배우기까지 이곳저곳 다니면서 좌충우돌 이야기를 그렸는데 거기에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의 글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이따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끝에 계신데 오늘 가장 패션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을 쓴 나사렛 대학교 이동석 작가님입니다. 네, 마이크를 온 하시면 됩니다. 네. 내상만 미장인 이동석이고요. 저는 지금 나사렛 대학교 석사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마이크 잡으신 김에 옆에 계신 활동 지원사분 박은자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활동지원사 박은자입니다. 아까랑은 너무 다르게 지금 조곤조곤 하시는데 저분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숨겨진 이제 것이 있는데 좀 이따가 엄청난 활약을 또 기대도 듭니다. 중증의 장애를 가지셨지만 활동 지원사와 에피소드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황병순님께서 첫사랑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두 분의 또 이따가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님께서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테마가 이제 만남을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저희와 이렇게 만난 것도 되게 즐거운 인연이고 네 분의 이제 글에도 그런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먼저 이제 김미애 작가님하고 25년 동안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실제로 25년이면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25년이면은 지금 복지관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만남도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그런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은 원장님이 아니고 작가님으로. 네, 작가님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봉사가 지금 더 많이 필요한 시대이긴 하지만 더 봉사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는데요. 25년 동안 어떤 계기로 자원봉사를 처음 시작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저는 저희 선진께서 직각 개원이셨는데 제 어릴 때 그 모습이 항상 제 머리에 남아 있고 평생 제 삶의 치과의사로서 삶의 좌표가 되는데 매주 무의촌 진료를 가셨고 또 그 옛날에는 얹청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장애가. 그런 얹청이 무료 수술을 매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활동들을 저에게 설명해 주면서 평생 봉사라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게 저의 교훈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도 남아 있어서 저도 개원을 할 때 개원이 좀 되면은 저도 아버지 같은 그런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제가 1996년도에 방이동에서 개업을 했거든요. 근데 98년도에 방이 복지관이 또 개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길래 제가 이거는 하늘이 보내신 저의 의무다 생각하고 바로 지원을 하게 됐고 그게 벌써 28년이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많은 복지관이 봉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제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라는 글귀를 보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네,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주신 기회다 그러고 이제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복지관도 너무 큰 인연을 만났고 사실은 원장님도 일하시면서 선친하셨던 것들을 계속 이어가는
개인으로도 되게 영광스럽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네. 사실 봉사라는 걸 좀 많은 한지 않았었어요. 그쵸. 예, 한지 않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사실 저희가 혜택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혜택받은 사람인데 저의 자그마한 달란트를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싶었고 그러한 저의 소망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도 지속되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너무 마음이 거룩해져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는 날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좀 늦게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여기에서 28년이 아니라 한 40년, 50년 이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작가님이 뿌려놨던 여러 어떤 의미들이 다시 또 싹을 튼 것을 또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얼굴에 그냥 막 천사가 막 쓰여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본 많은 치과 원장님보다 모르겠어요. 다 그런 좋은 분도 많겠지만 그냥 봉사하시는 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버지가 잘하는 게 자식에게는 이렇게 훌륭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저도 집에서 아이들에게 나중에 제 아들이 우리 선친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러워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네. 근데 스토리북 주인공 그 파라과이 대사님을 만났던 주한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주한 파라과이 대사님을 6년 동안 주치의로 치료를 해주고 있었는데 어떤 기사에서 그 주한이가 그 기사를 봤나 봐요. 근데 주한이 말은 못하는데 항상 패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패드에다 글자를 이렇게 타이핑하는데 그 패드에 파라과이 대사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어느 날 치료받을 때 저한테 그걸 줬어요. 그래서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 편견은 아니지만 장애인이 왜 외국인을 만나러 하지? 이런 의심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주한이는 저에 대한 그런 기사를 읽고 파라과이를 혼자서 패드로 다 서치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파라과이가 어떤 나라고 이런 걸 다 얘기하면서 거기서 온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꼭 만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한 파라과이 대사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제가 돌보고 있는 장애 하는데 꼭 대사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대사관에 요청을 했더니 그 바쁜 대사님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날 만나러 오셨어요. 저희 병원에. 예, 그래서 그런 만남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 조한이가 또 말이 안 되니까 패드로 또 그 대사님한테 궁금한 걸 또 다 물어보고 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는 게 있구나. 굉장히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네. 이를 치료하라는데 원했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또 만났다는 것도 되게 큰 인연이고 그리고 흔쾌히 그렇게 시간을 내는 대사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사님하고는 연락이 되세요? 네, 지금도. 지금도? 네. 그럼 저도 만나고 싶으면 대사님 오나요? 네. 저도 꿈을 이루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파라과이로 초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북 콘서트는 작가님하고 파라과이로 가는 걸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치과님 그 원장님이 가능하다 그랬고 작가님이 그 글을 써가지고 나중에 저도 그 글이 썼으면 좋겠어요. 사회 보던 승수가 파라과이 대사님 보고 싶어해서 우린 파라과이를 갔다. 네. 지금 막 기함이 차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여러 만남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주한이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혹시 연락이 되고 있고? 지금 주한이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치료받으러 오고 있는데 사실 너무 안타깝게도 주한이를 돌보고 계신 어머니께서 작년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달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을 당했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제가 그 소리 듣고 너무 아팠는데 딱 주한이 얼굴을 보는 순간 더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있을 때 주한이 모습하고 엄마 없을 때 주한 모습이 너무 초췌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주한이한테 제가 했죠.
엄마는 비록 가셨지만 주한이하고 많은 추억을 남기고 가셨으니까 더 건강하게 좋은 일 하면서 살다가 가서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하고 제가 많은 위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자제분을 또 돌보는 사실은 이제 당사자도 있지만 그 가족들도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돕는데 특히나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또 그런 부분을 또 많이 또 신경 쓰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해요. 아버지가 또 지금은 예, 주한이 아버지도 본인 아들이 장애아니까 또 본인도 스스로가 활동 장애아를 돌보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 아들 또 다음에 자기 아들 다 같이 돌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한이는 이제 아빠하고 같이 살지만 또 아빠는 아빠대로 조한이는 조한이대로 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이가 한 20대 중반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에 같이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또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옆에 든든한 또 작가님이 계시니까 더할 나위 없이 또 마음이 또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는데 혹시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들으면 저도 약간 울컥울컥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또 주한이 말고 또 다른 또 기억나는 만남이 또 있으세요 혹시?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글 쓰다 보니까 지나갔는데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란 임영이라는 또 애가 있었는데 지금 20대 후반이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또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활동장애인 장애인들이 직장 가지기 굉장히 힘들고 또 사랑을 하고 결혼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활동장애인 영이라는 애는 두 가지를 다 이룬 정말 축복받은 애예요. 사지가 좀 뒤틀리고 한 손만 쓸 수 있는데 그 한 손으로 글자를 아주 예쁘게 써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요. 다리가 좀 쫄록쫄록하기 때문에 걷는 게 굉장히 시간 걸리는데도 그런 성실함 때문에 좋은 직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또 인정을 받고 하면서 거기서 또 좋은 또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전화 받고 제가 부모로서 부모는 아니지만 제 2의 부모로서 참 그 인영이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두 누나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없이 그렇게 장애인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직장도 가지고 또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런 장애인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에도. 인영이가 굉장히 뿌듯하고 또 부모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한번 돌봐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네요. 그 나중에는 선남 선녀가 이렇게 다 배필을 만나게끔 중매하셨던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봉사하다가 너무 잘 맞는 커플이 있으면은 그 치과 치료도 하지만 이렇게 같이 인연을 맺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결혼 소식이라는 게 또 너무 기쁘게 또 네, 저한테 네. 들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김미애 작가님 그 곳곳에 정말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많은데 나중에 책을 써도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책을 또 써가지고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변화, 꼭 또 좋아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아픔을 이겨냈던 과정이나 또 개인적인 성찰도 아마 쓰실 것이 되게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본을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네, 황명순 작가님께 이제 만남을 또 가져볼까 합니다. 긴장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 예. 황명순 작가님은 지금 그 그림을 보면은 두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자제분하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책에서 고마운 사람이 너무 많다고 썼거든요.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학교에 있는 교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또 학부모도 있고 뭐 이렇게 학교 간의 신뢰가 많이 깨지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 작가님은 지금 선생님을 지금 너무 고마워가지고 글에다가 고맙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이 자폐성 장애인인데요. 좀 심한 장애예요. 중증이라서 그 좀 이제 집중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교육장에 가면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앉아 있는 시간에도 이제 계속 딴짓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뭐 이렇게 뭐 교육을 이제 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딴 사람들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열고 뭘 해라. 그러면 이제 따라하는 하고 뭐 하기 싫어도 하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네. 얘는 그러니까 자아가 너무 강하다고 해야 되나? 자폐성 장애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앞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막 네. 구글 검색을 하고 또 이제 나이에 안 맞게 그때 이제 졸업해서 20살인데 동요 듣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동요 듣기. 예, 네. 귀여운 꼬마. 네. 지금도 들어요, 지금도. 아, 네. 뭐 동화책, 이상한 나라 앨리스, 네. 뭐 디즈니 동화를 막 찾아요. 네.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보고 있고, 그것도 스피커를 켜가지고 네. 교육장에서 스피커를 켜놓고 막 들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선생님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네. 가는 날 바로 잘리고 오는 거예요. 아, 배우려고 하는데. 아, 갔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장애인들만 다니는 그 교육장에서도 잘리고, 네.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교육받는 데서 뭐 당연히 잘리고 가자마자 잘리고 네. 저랑 같이 가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아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이제 고민하던 중에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가까운데 이렇게 교육장이 생겼더라고요. 네. 장애인 그 집합교육장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잘리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를 한번 이제 보내야 되겠다고 이제 보냈는데 그 선생님은 그 이제 처음에는 아 얘 교육을 시킬 수 있겠냐 너무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네.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1대1로 교육시키는 게 있거든요. 장애인 정부가 교육장에서 네네. 중증 장애인들은 그걸 한번 집에서 해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좀 어렵겠다 그러시는데 그래도 한 달은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셔서 이제 한 달을 하셨는데 이제 얘는 집합교육장에서 집합교육으로는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하신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집합교육장에서 집합교육 다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파워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하나하나 그 사람의 그 특성과 진도와 흥미 그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얘 개별적인 진도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정해서 뭐 30분 동안 네가 이걸 하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해가지고 한 달을 했는데 얘가 이제 반응이 좋은 거예요. 진도도 나가고. 그래서 이제 계속 거기를 이제 1년간 다니면서 그 선생님한테 배워서 이제 자격증도 따고 ITQ라고 있거든요. 그 네네. 컴퓨터 자격증. 그거 이제 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덕분으로 얘가 이제 컴퓨터에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고 이제 자격증도 따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ITQ뿐만 아니라 뭐 GTQ라고 이제 포토샵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네.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하게 됐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그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을 만약에 만나지 않았다면은 얘는 이제 그 전혀 발전이 없었을 건데 예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 네. 감사한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집합 교육에서 모두가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개인에 맞게끔 일종의 차별화된 또는 개인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가가 그런 선생님이나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많이 우리가 또 직업군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개별적인 지원을 한다면은 이런 부분이 감사한 일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아, 네, 저도 동감입니다. 선생님. 예. 그렇죠. 교육장 이런 게 사실 중간에 보니까 폐쇄된 곳도 많대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으면 그나마 갈 수 있는데 또 되게 멀리 또 이동을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거든요. 아, 예. 교육장은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해진 예산에서 이제 예산이 부족하면 이제 교육장을 폐쇄를 시키는 거죠. 네. 1년 만에 이제 폐쇄시켜서 그래서 다른 데 이사 가고. 근데 이제 이사 갔는데도 이제 거기서 이제 이사 가는데 그 선생님 따라서 갔는데 한 2년 다니니까 또 거기서 또 폐쇄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복지관으로 이직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안타깝게도 그 선생님을 못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계속 하는 교육장도 꽤 있긴 있더라고요. 계속.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폐쇄되는 곳도 있어요. 심심치 않게. 그러니까 예산 부족 때문에 이제 폐쇄를 시키나 봐요. 네. 예, 그래서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사회에 우리가 적응하게 만들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이제 부적응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과연 적응할 만한 곳인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상황에 예산이 없으니까 적응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폭력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장애인 이동권이나 아니면 교육권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얼굴이 계속 웃고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네, 네. 선생님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계속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예예. 아니면 내 순서가 끝나가지고 좋은 건지.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좀 꿈꾸기 위해서 더 좋은 만남을 그리고 이제 신뢰라는 부분이 조금 저는 좀 기억이 나는데요. 황병순 작가님 위한 추천곡을 우리가 부탁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네. 지금 들려드릴 곡은 Make You Feel My Love이라는 제목의 곡이거든요. 제목 그대로 내가 만들어줄게 나의 사랑을 네가 느낄 수 있도록이라고 얘기하는 곡이고,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좋은 선생님의 아들을 위한 사랑, 그다음에 작가님 스스로 아들을 위한 사랑과 관심과 노력이 되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이 곡 안에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걸 고르게 됐어요. 만약에 세상이 널 막 간섭하고 그래서 나까지 힘들고 막 슬퍼지더라도 괜찮아. 나는 내 사랑을 당신이 느낄 수 있다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라고 내용 곡이라서 준비해봤고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 evening shadows and the stars appear and there is no one there to dry your tears, I could hold you for a million years to make you feel my love. I know you haven't made your mind up yet, but I will never do you wrong. I've known it from the moment that we met. No doubt in my mind where you belong. I go hungry, I go black and blue. I go crawling down the avenue. No, there's nothing that I wouldn't do to make you feel my love. The storms are rising on the rolling sea, and on the highway of regret. The winds of change are blowing wild and free. You ain't seen nothing like me yet. I could make you happy, make your dreams come true. Nothing that I wouldn't do. Go to the end of the earth for you to
to make you feel my love. 아니 그냥 넋이 그냥 나갈 정도로 그냥 감미롭고 그 스피커가 저희를 또 보고 있어가지고 사운드가 이렇게 울리는 곳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거의 지금 홍대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황명순 작가님 어때요? 특별히 작가님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곡. 너무 기계적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좋은 느낌을 이제 이동석 작가님 오늘 이제 헤어스타일 많이 신경 쓰신 거 아시죠? 눈에 좀 티 나세요? 예. 오늘 헤어스타일은 누가 만져준 건지부터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활동 지원자 선생님이 매일 아침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활동전선께서 매일 머리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다 세워주시고 면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저는 사실은 단식 투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동석 작가님은 첫사랑 때문에 단식 투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단식 투쟁 이야기가 저는 되게 궁금한데 왜 단식 투쟁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시골 있을 때 경북 산골에 있을 때 2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그때가 88년도 한창 장애인 올림픽 개최할 때 제가 우연히 라디오 듣고 pen8을 시작했거든요. 펜팔. pen8을 시작해가지고 6개월 정도 pen8 하다 보니까 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 부모님 형제들 반대 때문에 처음에 학교 가려고 그 첫사랑도 있었지만 제가 남들처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고 싶어서 그때 16살 때 그때 처음으로 특수학교도 하거든요. 그때 단식 투쟁 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더 잘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생각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삭발도 하고 그냥. 그 첫사랑은 이루어지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저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지금도 가끔 생각하는데 서로의 장애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아 지금도 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고 제가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간직할게요. 지금 이제 울컥하셨어. 지금 이제 만나고 싶긴 한데 그냥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겠다 이렇게 또 이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만나고 싶지만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첫사랑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안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첫사랑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안 만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찾지 맙시다. 찾지 말고 좋은 기억으로 간직해서 나중에 우리가 후세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나면은 그때 그 모습이 아니고 약간은 그 모습을 그냥 간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위로가 되지 않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천국 가서 만나래요. 네. 네, 지상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전부 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은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네, 안 찾는 거예요.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시고 활동 지원사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은자, 예, 실제로 활동 지원사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좋은 것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낄 때가 혹시 있으신지? 근데 가슴이 덜렁덜렁 떨리네요. 혹시 첫사랑 아니세요? 첫사랑?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청도에서 한국으로 와서 지금 활동 지원사 활동을 한 지 4년차 되고 우리 이동석 선생님을 만난 지 3개월 정도 되는 박은자라고 합니다. 이동석 선생님께서는 직장 생활을 하셔서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 준비하는 이 시간에 이동석 선생님께서는 좀 뇌성마비고 사지마비예요. 그래서 좀 우리 비정상 우리 분들보다 좀 불편한 면도 좀 있으셔서 좀 소홀할 때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이 이동성 선생님은 장애인이라도 정말 비장애인보다 못지않게 멋있게 옷을 입혀가지고 단장해서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머리를 이렇게 감아대고 머리를 이렇게 젤리를 해서 이렇게 멋있게 대고 이거 지금 바로 축소해서 하지 말라는 거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셔츠도 그렇고 오늘은 이제 재질 때문에 우리가 다리지 않았지만 셔츠랑 바지도 이동석 작가님은 칼다림질을 좋아하신대요. 예. 예. 칼 지금 앉아서 이게 좀 보이지 않아 그래 지금 서면 칼바지거든요. 예. 지금 손 조심하세요. 벨지 모르니까. 그래서 출근하실 때는 그 지금 강서구청으로 출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출근하실 때는 타이 정확히 매시고 그 다음에 칼주름 된 탁 셔츠랑 바지 입으시고 이렇게 나가신다고 해요. 오늘만 넥타이를 맨 거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단장하고 날마다 주무실 때도. 네, 두 분이 계속 웃고 있는 거 보면은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첫사랑 아니에요 여기는. 네. 그래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만나지 지금 3개월 됐는데 네. 지금 뭐 이동성 선생님께서 근무할 때마다 장애를 택시 타고 택시 타고, 근무하시고, 네. 예,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 보실 때마다 오 동생 씨 너무 멋지네요. 너무 얼굴도 밝아졌어요. 뭐 항상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공작하시는 동료분들도 오 진짜 멋있다면서 예 뭐 삶이 변해됐다고 하고 지금 사람을 앞에 두고 계속 칭찬하니까 예. 지금 몸둘 바를 모르시는 게 보이죠 예. 지금. 네. 그래서 우리 이동선 선생님께서도 너무 즐거워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네네네.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저는 네네네. 죄인이에요. 예, 그래 악하지만 하나님 도움을 이렇게 도우셔서 제가 지금 이동선 선생님이 발휘가 되고 정말 동석 씨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이렇게 서비스를 요구할 때마다 정말 바로바로 잘 해주려고 노력하고 또 저도 또 이 활동 지원사 일을 해보면서 무엇보다도 제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또 우리 동석 씨 얼굴 보면 항상 밝아졌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 보면 저도 정말 기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말을 많이 축소하라는데 죄송해요. 대본도 없어요. 그냥 이제 막 하는 건데 내년도 게스트를 일단은 한 명을 정해놨어요. 내년도는 여기 앉으셔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동석 작가님이 뒤에서 계시는 걸로 할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무튼 두 분의 멋진 이제 쿵짝이 너무 이제 빛나는데 앞으로 두 분이 더 재밌는 이야기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추정희 작가님께 마이크를 넘겨볼까 합니다. 네. 많이 긴장되시죠? 네. 근데 책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학교가 그리고 사회가 나는 섬으로 느껴졌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완벽하게 공감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좀 먹먹했었거든요. 학교가 사회가 추정희 작가님은 섬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섬을 나오는 계기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는지. 고등학교는
봉사활동 시간 채워야 하는 게 있어서 저는 그거를 복지관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복지관에서는 저를 이해해주고 또 저도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면서 하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그 섬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제 그 복지관에서 왔는데 복지관에서 만남이 본인이 또 새로운 들어주는 사람, 같이 대화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인간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꽤 좋았는데요. 실제로 학교가 저는 그 기능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학교를 다니시면서 만약에 상상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학교를 만들면 좋을지 만약에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학교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면 좋을지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학교가 되려면은 혹시 지금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어떤 제안이 있으실까요 혹시? 지금 한국에 거의 지방 학교들이 지금 폐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폐교되지 않게 지금 발달 장애인 아니면 자폐 장애인들이 20살이 되면 사회에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폐교되는 학교들을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해가지고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상해 보면은 우리가 지역에 있는 대학을 그냥 건물 두는 거 없애지 말고 그냥 과감한 상상이면은 뭐 동석 쌤이든 추정희 쌤이든 거기에 대학교 총장이 되셔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거기에 일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장애와 비장애는 구분되지 않는 어떤 실험들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혹시 추정희 작가님은 총장님 관심 있으신지? 저한테는 너무 무거운 자리인 것 같아요. 어차피 상상인데 뭐가 무겁습니까? 예. 혹시나 만약에 지역에 어떤 작은 대학에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 이건 사회적인 상상을 한번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덜란드도 그렇고 치매 마을도 있고 여러 이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구분해서 누가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얼렁덜렁 살 수 있는 어떤 학습 공동체, 그 다음에 거기에서 편의점은 또 우리가 또 누가 또 같이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치과도 들어가는 거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총장님 되시면 그 치과는 그쪽으로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그 학교 안에 치과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든 그 다음에 뭐 활동보호사님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아까 먼저 얘기할 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능할 것 같아서 안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돈 좀 내시겠어요? 네. 그러면 동석 작가님이랑 종희 작가님이랑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총장 하실래요? 동석님 먼저 총장님 하실 거예요? 저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네. 장애 동료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그 사업 계획들을 짜거든요. 제가 특히가 정보제공도 많이 하고 정보 제공.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교수님 지도하에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유럽의 각 국장님들을 위해서 주거형 아이아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만 부탁합니다. 주거형으로 센터도 생각하고 계신 게 많고 프로젝트가 되게 많으시대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 석사도 지금 또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더 재밌는 실험과 재밌는 상상과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달라고 하셨어요?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기도는
비용과 그러니까 후원 많이 하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섬에서 또 나오신 추정혜 선생님이나 이동성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새로운 또 동기를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주변에 아무도 오지 않았던 섬이라는 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응원곡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고민이 있어라고 나 섬같이 느껴져. 근데 힘을 주려면 우리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 괜찮아. 걱정 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그 제목의 곡을 준비했거든요. Don't Worry, Be Happy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을 계속하면 그게 2배가 돼. 그러니까 딱 내려놓고 할 거 있으면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곡이거든요. 바로 들려드릴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Here's a little song I wrote. You might want to sing it note for note. Don't worry, be happy. In every life we have some trouble, but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Don't worry, be happy. Be happy now.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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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n't got no place to lay your head. Somebody came and took your bed. Don't worry, be happy. Don't let them say your rent is late. He may have to litigate. Don't worry, be happy. Be happy now. Don't worry. Be happy. 이 곡 아시죠? 두두두두두 같이 용기를 준다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할까요? Don't worry, be happy. 좀 더 크게 용기를 줘볼까요? Don't worry,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요? Don't worry, be happy. 마지막 한 번만 해볼게요. Don't worry. do.
저희가 노래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묻어가니까 누가 못하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입만 뻥긋하셔도 괜찮고. 추정희 작가님 어떠세요? Don't worry BFP 마음이 좀 미안해서요? 네, 괜찮았어요. 네. 좀 더 분발해라. 좀 더 분발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아주 괜찮았어요가 나는 좀 그냥 괜찮았어요. 이동석 작가님 괜찮았어요? 네, 아주 좋았어.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만남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그냥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작은 변화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변화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지금 또 대본을 보시고 있는 거 보니까 누가 지금 질문 받을 건지 느낌이 오시죠? 네. 너무 티가 났어요, 그렇죠? 네. 황명순 작가님께 또 여쭤볼게요. 실제로 주인공 아드님이 지금 인식의 벽을 깨고 자격증도 많이 땄다고 들었어요, 아까 그렇죠? 자격증을 따고 일상을 좀 어떻게 보내는지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예, 오전에 4시간 그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뭐 볼링을 친다든지 뭐 탁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림을 그리러 다니기도 하고 예,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좋아하는 활동하면서. 예. 이거 전부 다 바라는 사람 아니세요? 4시간 근무하고 그림 그리고 볼링 치고 이건 완전히 복지인데 지금 다 8시간 근무하시고 야근하시고 그림도 못 그리고 그죠? 추정님도 자랑할 게 또 있다면서요 또? 저도 재택근무를 재택근무. 네, 저도 4시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병원을 가야 돼가지고 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병원 갔다가 네. 그러다가 재택근무 집에서 4시간 하고 그리고 네. 저도 나머지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그림 그리고 뭐 유튜브 보고 뭐 그러고 있어요. 야구르지롱. 네, 나는 4시간 일하고 그리고 정규직도 활동하시고 그렇죠? 네, 정규직에서 너무 편해요. 네, 얼굴에 그냥 행복이 그득하십니다. 그렇죠? 얼굴에 그늘이 그득하시고 하루에 복지는 몇 시간 일해야 된다고요? 네, 그림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은 남는 게 아니라 시간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림 그리고 볼링 치고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장애 비장애 그다음에 남녀노소 다 같이 만나서 일상을 좀 보낼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변화를 한번 우리가 좀 꿈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동석 작가님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세요? 9시부터 6시까지요.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제가 활동성이 나가지고 제가 집에 붙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저기 동료 상담하고요. 네. 인권 강의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많이 바쁘게 생활해요. 하루에 근무는 몇 시간 하라고요? 8시간이요. 지금 그 이동석 선생님은 근무를 많이 해도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은 4시간 하면 안 돼요. 더 움직여야 되고 셔츠 다렸는데 4시간만 입고 있기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인권 강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근무도 공무원 똑같이 출퇴근하시는데 어떤 삶이든 그 삶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게끔 그 변화를 또 우리가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미애 작가님께 또 여쭤볼게요. 예, 실제로 우리가 장애, 비장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편견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이제 편견을 좀 깰 수 있는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또한 조카가 전 사실 장애를 가진 조카가 있거든요. 네. 조카를 보기 전에는 사실 장애를 확실히 제가 몸소 느끼지 못하니까 몰랐는데 장애를 가진 조카가 나서 지금 28 거의 30살 됐는데 그 자라나는 걸 보면서 확실히 장애에 대한 그 편견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기회가 많을수록 그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보는 그 시각이 내가 장애라면 어떡할까?
내 가족이, 내 부모가 가장이라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면은 그 장애에 대한 편견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는 지금 비장애인이지만 또 장애를 또 우리가 또 살면서 완벽하게 우리가 제어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장애는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저는 공동체에서 같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따로 모아서 따로 교육하고가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돕고 도움받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추종희 작가님도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또 많으시고 그런 관련돼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역할이 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변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 또 저는 지금 제가 책을 읽었는데 지금 교육과정,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장애 인식 교육과정이 있어서 그게 좀 현재 좀 지금 장애 인식 개선에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계속 한국의 교육에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림 그리고 뭐 그런 걸로 그림 그리고 글 쓰는 걸로 해가지고 장애 인식에 좀 도움이 되기를 좀 바래요. 네. 그 작가님의 그림이 조금 더 많이 공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모르잖아요. 장애인분들은 다 어려움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4시간 일하시고 수영하고 볼링하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사는 복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바꾸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최재천 교수가 이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하셨던 말씀이 혼자만 잘 살지 맙시다가 그분의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같이 더불어서 하나 더 제안하면은 행복하게 잘 살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같이 삽시다.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밴드의 추천곡을 한번 또 들어볼까 하는데. 네. 네. 저는 삶에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옛날 지나갔던 거 옛날 생각하면은 다 좋았다고는 하지만 뭔가 아팠어. 근데 너무 안 좋았다고 하기에는 좋았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좀 더 좋은 시간,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고른 곡입니다. 유재하의 지난 날이라는 곡이에요. 아시는 분들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들려드릴게요. 지난 옛일 모두 기쁨이라고 하면서도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가슴 깊이 남은 건 때늦은 후회, 덧없는 듯한 웃음으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네. 예전처럼 돌이킬 순 없다고 하면서도 문득 흐뭇함에 젖는 건 왜일까?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것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꿈이 먹지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거듭가는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언제 어디 누가 이유라는 탓 하면 뭐해. 잘했었건 못했었건 간에 그대로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것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아쉬움을 가득하는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생각 없이 헛되이 지낸다고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변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지난 날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가득하는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 오늘 9월 첫 주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이야기 나눴음을 또 기억하는 시간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얼추 지났는데 우리가 마지막 주제를 가볼까 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가치인데요. 네 분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함께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분이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미애 작가님 어떠세요?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좀 세상 바깥으로 좀 나오는 기회가 더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런 소모적인 것보다는 스스로 좀 깨고 틀을 깨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 비장애인들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손을 잡고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공간을 우리 송파에서는 방위복지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하면은 방위복지관에서 아주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송파에서. 저도 송파에서 개업을 처음부터 했는데 송파에서 그 좋은 기업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장애인들 복지에 좀 많은 기여를 하고 또 우리 장애인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직업의 기회를 우리 기업들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교를 그 기업과 우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가능군들을 좀 충분히 확보하여 서로 유통하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는 방위복지관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선거 출마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좋은 분들이 하셔야지 정치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로 들어갈 수 있게끔 언젠가 혹시 마음 있으세요?
다 지지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되게 저도 부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살지 삶의 설계를 하시는 것은 너무 멋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나중에 퇴임식 하시면 그냥 상상인데 그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요즘 그 기업들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항상 그걸 저도 느끼거든요. 네, 근데 우리 장애인들은 굉장히 성실해요. 맞아요. 시키는 거는 100% 다 해요. 왜 이런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왜 우리가 못 만들어주나? 그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기업들한테. 네. 또 그런 교육하고 싶어요. 아, 그럼 나중에 교육하는 걸로 하면 되겠다. 기업 가서 여러분 같이 돈도 내고 학교 만들 거니까 총장도 지금 다 있으시고 다. 근데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유튜브에서 네. 그러니까 직장 회사에서 직장인을 위해서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네네. 네, 봤어요, 저도. 네, 그렇죠. 그 네 분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얘기들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신 김에 추정희 작가님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정치가 네. 좀 잘 되어야 된다. 정치가 네, 왜냐하면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거니까 네.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되게 낮아요. 제가 수준이. 책을 읽어봤는데 네. TV에서도 보고 미국은 12%가 맞아요.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 예산을 쓰고 한국은 0.6%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너무 그걸 보면서 너무 안 좋은 지금 한국 복지 예산이 좀 더 늘어나서 네. 장애인들도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들 그 실제로 노인, 장애인, 아동 이런 부분은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이 배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이 또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알고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명순 작가님 마지막으로 같이 살기 위해서 어떤 제안하고 싶은지. 예, 저기 그 뭐 아프리카 속담에 뭐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맞아요. 예, 그런 속담이 있듯이 뭐 아이를 키우던 뭐 장애인이 살아가든 같이 살아야 되는 공동체가 이게 변화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작가님 말씀대로 일단 뭐 정부 예산 지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가령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그 시설에서 나와서 시설 밖에서 독립해서 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탈시설 운동 해가지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그 탈시설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 밖으로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근데 이제 그 중증 발달 장애인 부모들은 그걸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 삭발하시고 막 상복 입고 차라리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막 그 굉장히 시위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정부를 믿지 못하는 거죠. 네. 사실 언제 이게 예산이 끊어질지 그리고 사실 그 뭐 활동 지원사분들 이렇게 여기 훌륭한 활동 지원사 선생님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그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이 24시간 이렇게 돌봄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게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나 뭐 여기 선생님들은 같은 장애인이시지만 의사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본인이 불편하다, 아니면 뭐 싫다, 뭐 그렇지만 아주 중증의 자폐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준이 뭐 2-3살 지능이 그리고 대소변 못 가리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럴 경우에는 진짜 24시간 정말 돌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나가버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막 찾기도 힘들고 그럴 경우에 과연 그분들을 독립해서 혼자 살게 하면서 24시간 돌보는 체제가 가능할 것인가. 부모들이 사실 염려가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같이 죽게 해달라 그거잖아요. 지금 시설 밖에서 나와서 살으라는데 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은 살겠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이 확실히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너 나가서 살아봐라. 그럼 과연 그게 될까 이런 의심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100분 토론에 나가서 이야기는 우리가 더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동석 작가님도 같이 살기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 한마디. 저의 생각은요, 그 지원도 그렇고 예산도 부족하지만 우선 정의 당사자, 정의가 힘할수록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교육도 받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모든 걸 자기 의지대로 해나가야 이 사회에도 좀 더 변화되고 또 그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들도 많이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무리 글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전부 다 모두가 다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늘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송파구는 그래도 방위복지관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또 해주시라 믿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본에 갔더니 교토는 장애인이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 인식 교육을 다 받는데요. 한 명의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 가져도 좋지 않을까.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저는 이제 오늘 하루가 정말로 꽤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하루 밴드가 연주해 주는 걸 제일 가까이 제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분의 또 작가님을 또 만나기도 뵙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만날 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공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만남, 변화 그리고 가치를 테마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웃기기도 했고 또 아까 울컥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동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같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되고 다르다고 그리고 느리다고 그리고 우리가 느린 사람을 업고 뛰는 사유가 좋은 사유가 아니라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같이 가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황병수 작가님이 이런 글 쓰셨습니다. 방위복지관이 지역사회 속에서 장애인과 같이 움직이는 방향의 길잡이가 되기를 응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지만 평생 동안 이렇게 감동적인 만남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김미애 작가님의 글귀처럼 오늘 감동스러운 이 자리가 조금 더 변화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콘서트를 통해서 필요한 그곳에 그 한 사람에게까지 희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 곡 힘차게 청해 봅니다. 지금까지 송파구 방위복지관 북콘서트 MC 김승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라는 팀으로 했는데요. 저희 내일은 이틀이라는 팀으로 할 겁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 거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곡인데 여기 작가님들도 그렇고 여기 오신 관객 모두들 이 곡이 주는 메시지처럼 지금까지 함께한 그 시간으로 모두가 충분해. 좀 쉬어도 괜찮아. 오늘이 최고야. 우리 모두 최고야. 이렇게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곡입니다. 영화 라이온 킹 보셨죠? 아시죠? 거기에 삽입됐던 곡입니다.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There's a calm surrender to the rush of day when the heat of the rolling wind can be turned away. An enchanted moment, and it sees me through.
It's enough for this restless warrior just to be with you. And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It is where we are. It's enough for this one-eyed wanderer that we got this far. And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How it's laid to rest. It's enough to make kings and vagabonds believe the very best. There's a time for everyone if they only learn that the twisting kaleidoscope moves us all in turn. There's a rhyme and reason to the wild outdoors when the heart of this star-crossed voyager beats in time with yours. And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It is where we are. It's enough for this wide-eyed wanderer that we got this far.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How it's laid to rest. It's enough to make kings and vagabonds believe the very best. It's enough to make kings and vagabonds believe the very best.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경험하고 또 느껴온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과 또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네 분의 작가와 일일 MC이셨던 김승수 관장님 그리고 밴드 하루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다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